예, 이번에는 3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인 등차수열 같은 비수열의 수학 익힘책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AN이 수열의 일반항 AN을 7의 n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50번째 항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치고 약간 어려운데 일반적인 수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0으로 나눈 나머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10으로 나눈 나머지, 이거의 의미가 1의 자리수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377을 10으로 나누겠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뒤에 있는 7이에요. 마찬가지로 479에 9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겠다. 그럼 뒤에 1의 자리 9가 나머지예요. 그거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10으로 나눠보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0으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쉽게 풀리는 거고요.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의 자리 숫자가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7의 1제곱, 7의 2제곱, 7의 3제곱, 7의 4제곱, 7의 5제곱, 7의 6제곱 이런 애들을 1의 자리만 계산을 해서 규칙성을 찾아주시면 돼요. 1의 자리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7의 1제곱은 1의 자리 계산하면 7이죠. 7. 7의 2제곱은 49니까 1의 자리가 9예요. 7의 세제곱부터는 계산할 필요 없이 1의 자리만 보시면 돼요. 7, 9, 63이니까 1의 자리가 3이고, 7의 4제곱은 7, 3에 21이니까 1의 자리가 1이에요. 즉 A1은 7, A2는 9, A3는 3, A4는 1이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7의 5제곱 하면 다시 1 곱하기 7이니까 1의 자리가 7이 나오고, 6제곱은 7, 7에 49에서 또 9가 나오고, 7제곱 1의 자리가 3이 나오고 8제곱 1의 자리가 1이 나옵니다. 앞에 숫자는 몇인지 계산을 안 하셔도 돼요. 즉 무슨 얘기냐, 10으로 나눈 나머지, 7의 n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7, 9, 3, 1이 반복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는 A1은 7이고 A2는 9고요, A3는 3이고 A4는 1인데 얘가 A5랑도 같고 A9랑도 같고 점점점 다 같은 거예요. 얘는 A6이랑 같고 A10이랑 같고 다 같은 거예요. 다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얘는 A7이랑 같고 A11이랑 같고 얘는 A8이랑 같고 A12랑 같고 쭉쭉 같은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A50번째 항도 얘는 뭐랑 같은지 찾으면 되는데, 이제 50이 4 곱하기 12 더하기 2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50에서 4를 빼도 같아요. 4를 쭉쭉쭉 빼도 같아. 그래서 A50은 48을 뺀 쭉쭉쭉 가면은 결국에 A2랑 같아집니다. A2랑 같아져요. 왜냐면 A50은 48 더하기 2니까. 근데 48이 4의 배수죠. 그럼 A50은 46이랑 같고 A46이랑 같고 40이랑 같고 점점점 하면 A2랑 같아집니다. A2는 몇이죠? 예, 9입니다. 9. A2는 9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9예요. A50은 9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치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의미하는 것이 1의 자리수다라는 것만 알고 규칙성만 찾으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항이 8이고 10항이 29인 등차수열의 제30항 구하라고 했고, 등차수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워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자, 첫 번째 항을 A라 하고 공차를 D라고 하면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는데 A 더하기 n-1t, 이게 바로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항은 우리가 저기다 대입을 하면 3을 대입하면 A 더하기 2D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열 번째 항은 A 더하기 9D라는 걸 알 수 있는데 A 더하기 2D가 8이고 A 더하기 9D가 29이기 때문에 이 식을 연립하면 우리가 AD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식에서 1번 식을 빼주면 7D는 21이 나오고 D는 3이 나오죠. 따라서 이걸 1에다 대입하면 A는 2가 나와요. 2 더하기 6이 8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30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A 더하기 29D를 구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2 더하기 87이기 때문에 89입니다.
자, 2번 답은 89였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여러분이 구할 줄 알면 대입해서 연립한 다음 AD를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자, 3번도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이번엔 등비 수열이고요. 첫째 항을 알려줬고 공비도 알려줬어요. 이거인 등비 수열이래요. 그럼 일반항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항 A에는 AR의 n-1제곱이기 때문에 각각 A는 첫째 항, R은 공비입니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루트 5 곱하기 루트 5의 n-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합치면 루트 5의 n제곱이다 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A8을 구해보면 A8은 저기다 8을 대입한 거기 때문에 루트 5의 8제곱이에요. 루트 5 곱하기 루트 5의 7제곱 하니까 루트 5의 8제곱. 따라서 5의 4제곱이 되고요. 계산하면 625가 나옵니다. 5의 세제곱이 125인 건 계산하기 쉽죠. 거기다 5를 한 번만 더 곱해주면 625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3번은 이제 등차 수열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었고요. 4번은 이제 합 문제인데요. 등차 수열의 합 문제예요. 자,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알아야 풀 수가 있고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 혹은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1d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a는 첫째 항, l은 n번째 항, d는 공차입니다. 자, 이 문제가 왜 등차 수열의 합인지 살펴보면 3의 배수를 쭉 나열해 봤을 때 3의 배수가 3, 6, 9, 12, 100 이하라 그랬으니까 99까지 돼요. 얘네들을 다 더하면 이 수열들을 보면 얘네가 등차 수열이라는 겁니다. 등차 수열. 공차가 몇인? 공차가 3인, D가 3인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얘네들을 싹 다 더한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12 더하기 99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거죠. 등차 수열의 합인데 지금 알아야 될 게 첫째 항 알아요. A가 3인 거 알아요. 마지막 항 알아요. n번째 항 99인 거 알아요. 근데 이게 몇 개인지를 지금 몰라요. 물론 이제 3 곱하기 33에서 33개라는 걸 바로 찾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일반항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걸 하나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3이니까 일반항 AN이 3 곱하기 3 더하기 n-1d가 돼서 3n이 되거든요. 일반항이. 그럼 3n이 99가 되는 n을 찾아주면 n은 33이구나. 즉 항의 개수는 33개구나. 그래서 얘가 S33이 되고요. S33의 공식은 2분의 33 곱하기 3 더하기 99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공차도 알고 있지만 마지막 항 L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쉬운 공식인 얘를 이용했고요. 얘는 2분의 33 이거 계산이 좀 어렵네요. 33 곱하기 100인가요? 뭐 약분하면 되겠네요. 약분하면 51. 그래서 51 곱하기 33을 해주면 3, 15, 3, 15 1683 168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계산은 뭐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이 문제는 이제 3의 배수들의 합이 등차 수열의 합이다 라는 걸 알고, 그러면 항이 몇 개냐, 이게 좀 중요한 문제예요. 항이 총 33개다. 그래서 S33을 구하면 1683이 나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보면 등차 수열에서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고요. 4항과 네 번째 항과 10번째 항의 절대값이 같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요. 즉 A4는 마이너스 A10이라는 얘기예요. 부호가 반대니까. 그리고 제 6항은 마이너스 8일 때 15번째 항을 물어봤고, 여기서 핵심 단서는 등차 수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 하면은 마찬가지로 일반항 공식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면 A에는 A 더하기 n-1 D가 돼서 A4는 A 더하기 3D고 A10은 A 더하기 9D가 되는데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부호만 다르니까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9D가 돼요. 즉 정리해주면 A 플러스 3D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D고요. 좌변으로 다 넘겨주면 2A 더하기 12D는 0이 나옵니다. 단서가 하나 더 있어요. A6이 A 더하기 5D인데 자, 일반항에 대입하면 나오죠. 얘가 마이너스 8이라는 단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5D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단서가 두 개 있어요. 이식과 이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자, 2번 식에 2를 곱하면 2A 더하기 10D는 마이너스 16이 나옵니다. 이걸 3번식이라고 한 다음에 1번식에서 3번식을 뺄게요. 그냥 연립하는 거죠, 단순히. 빼면 2D는 16이 나와서 D는 8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입하면 A는, 대입은 여기다 하는 게 제일 편한가요? D가 8이 나오니까 대입하면 40 넘겨주면 마이너스 48이 나옵니다. A. 마이너스 48이 나오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8인 거죠. 이제 15번째 항을 구하겠습니다. 15번째 항은 A 더하기 14D니까요. 마이너스 48 더하기 14 곱하기 8이에요. 14 곱하기 8은 112인가요? 네, 112. 더해주면 64가 나오네요. 여기는 그냥 계산 잘 하시면 됩니다. 40. 예, 답은 64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연립해서 AD를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이 단서가 전에 주었던 단서랑 좀 다른데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식을 세워주시면 마찬가지로 두 개의 식이 나와서 A와 D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전에 풀었던 부분들은 좀 지우고 건강 활용을 위해서 자, 그림이 나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L과 M, 지금 이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은 거고요. 수직인 선분 12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긋고 그 길이를 차례로 A1, A2, A10이라고 한대요. 그때 A1은 12, A12는 6. 이 두 가지 길이만 알려주고 3부터 10까지의 합을 물어봤어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6번 문제 치고는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핵심 단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그었다는 거예요. 자, 뭐가 일정한 간격이죠? 여기가 일정한 간격입니다. 여기가 간격이 일정해요. 여기 A11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간격이 다 일정해요. 자, 그럼 여기가 간격이 일정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조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도 되는데 약간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익숙해져서 풀 때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처음이니까 내가 수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를 처음을 x1이라고 하면 이 위치 여기를 x1이라고 하면 일정한 간격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x1 플러스 d고 여기가 x1 플러스 2d고 쭈루룩 해서 마지막이 x1 플러스 11d가 돼요. 위치가 여기에 위치를 x1이라고 하면 이 간격이 지금 d로 일정한 거예요. 이 간격이 d로 일정합니다. 왜냐면 일정한 간격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으니까 일정한 간격이다 라고 알려줬으니까 이 간격이 일정한데 그러면 이제 내가 예측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건 뭐냐 A1, A2, 쭈루룩, A12 얘도 등차 수열이다.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친구는 사실 뭐 그냥 써도 되는데 사실은 좀 확실하게 알고 쓰긴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이니까 이게 왜 성립을 하는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지금 보면 밑에는 수평으로 되어 있고 위에가 이제 두 개가 서로 평행하지 않은데 위에가 어쨌든 직선이에요. 직선. 여러분 직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함수로 보면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문제 풀 때는 그냥 쟤도 등차 수열이네 하고 푸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x1 여기가 x1 플러스 d 뭐 x1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일정한 애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런 직선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y좌표도 일정한 간격이 돼야 한다. 이걸 원하잖아요. 이 y좌표 여기도 일정한 간격이 되냐 이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이 간격도 y좌표 이렇게 있고, 이 간격도 간격이 전혀 일정해 보이지가 않는데, 이제 이 간격도 일정하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정합니다. 왜 일정하냐? 직선식은 y는 ax 더하기 b 1차식으로 나오고요. 기울기든 y좌표이든 뭐든 상관없이 a랑 b라고 두면 여기에 y좌표가 ax1 더하기 b가 되고요. 여기 y좌표가 ax2 더하기 b가 되고, 여기 y좌표가 ax3 더하기 b가 돼요. 그래서 이 차이를 보면 ax1 빼기 b에서 ax2 빼기 b를 더하기 b를 빼면 a로 묶어서 x1 빼기 x2, 그리고 b는 사라집니다. b는 사라져. 마찬가지로 ax2 더하기 b에서 ax3 더하기 b를 빼면 ax2 빼기 x3가 나와요. b는 사라져. 근데 x1 빼기 x2랑 x2 빼기 x3가 d로 일정하잖아. 그럼 얘네들도 AD로 간격이 계속 일정한 거예요. 간격이 일정하다. 무슨 얘기냐? 1차 함수에서 직선에서 x좌표의 간격이 일정하면 이거에 상응하는 y좌표의 간격도 일정해진다. y좌표의 간격도 일정해진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d로 일정하면 AD로 일정해져요. AD로. 뭐 그것까지는 여기서는 알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A1, A2, A3, A4 쭉쭉쭉 A12도 등차 수열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선분 12개를 그었기 때문에 그 선분의 길이도 등차 수열이 된다. 이거를 파악하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근데 이거를 파악하는데 내가 이제 이 설명을 들었어.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다음에 문제 풀 때는 이거 등차 수열 되네 하고 푸시면 되고요. 이제 처음에는 될 것 같다고 무작정 그렇게 풀면 안 되긴 하죠. 이렇게 수학적으로 좀 검증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검증을 한번 했고, 직선이기 때문에 1차 함수에 적용시켜서 x좌표의 간격이 일정하면 y좌표의 간격도 일정하다라고 증명을 한 거예요. y좌표의 간격이 왜 일정해지는지는 알겠죠? 이렇게 빼다 보면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게요. x1, x2, x12까지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이제 우리가 이룬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했으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근데 또 문제에서는 A1부터 쭉 12까지 더한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참고로 우리가 지금 A1부터 12까지 더한 거는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A1과 A12를 알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중간 부분만 물어봤어요. 딱 이 부분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S12에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11 더하기 A12를 빼야 돼요. S12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S12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S12는 2분의 n이 지금 10이죠.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9 곱하기 18이 돼서 값이 쉽게 나옵니다. 얘는 8에 72, 160인가요? 162? 미안해요. 여기가 왜 9죠? 여기가 6이죠, 여러분. 여기가 6인데 9랑 어쩐지 값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6 곱하기 18이기 때문에 6, 8에 48, 108입니다. 108. 그래서 108 빼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11 더하기 A12 얘를 구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A1이랑 A12를 더한 거는 문제에서 18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각각 10이랑 6이니까요. 근데 A2랑 A11 더한 것도 얘랑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A1 더하기 A12는 등차 수열로 보면은 A 더하기 A 더하기 11D고, A2 더하기 A11은 A 더하기 D 더하기 A 더하기 10D이기 때문에 둘 다 2A 더하기 11D로 값이 같게 나와요. 즉 A 더하기 A1 더하기 A12가 18이면 A2 더하기 A11도 18이에요. 이게 같아요. 이게 같습니다. 이거 등차 수열에서 성립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1에서 100까지 더할 때
1에서 100까지 더할 때 이렇게 더하면 101로 같고 이렇게 더해도 101로 같고 이렇게 더해도 101로 같고 이 얘기 내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a 더하기 12는 a2 더하기 a11과 같습니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항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 쓰더라도 위에처럼 같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거는 둘 다 18. 그래서 108에서 36을 빼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은 72가 되겠죠. 답은 70입니다. 자, 6번 문제 조금 쉽지 않았는데요. 뭐 때문에 어려웠냐면은 일단 A1, A2, A3 점점점 AN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걸 증명하는 것 때문에 좀 오래 걸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부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AN도 등차 수열을 이루겠네 하고 푸셔도 돼요. 확실히 알았으니까. 근데 처음이라서 증명을 했고 증명하는 방법은 이제 간격이 일정하니까 1차 함수 직선에다 대입을 해보면 x의 간격이 일정할 때 y값의 간격도 일정하다로 이제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AN이 등차 수열을 이뤘고 그 이후에 난간이 하나 더 있었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3부터 10까지만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A12는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첫째 항이랑 12번째 항을 아는 등차 수열이니까 12번째 항까지의 합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거기서 A1, A2, A11, A12를 빼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72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문제는 거 없죠? 자, 7번 문제 갑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이 얘를 만족할 때 AN이 50보다 작은 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SN을 알기 때문에 AN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A1은 S1과 같기 때문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우리가 한 번에 구할 수 있는데 AN은 SN 빼기 SN-1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건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설명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걸로 앞에 책의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SN은 3n제곱 마이너스 4n이고요. SN-1은 여기다가 n 대신에 SN에다가 n 대신에 n-1만 쏙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좀 해주면 3n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3n제곱 마이너스 6n 더하기 3 한 번에 3까지 곱해줬고 마이너스 4n 더하기 4가 됩니다. 자, 가로 풀어줄게요. 3n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3n제곱 더하기 6n 마이너스 3 더하기 4n 마이너스 4 그래서 얘랑 얘가 지워지고 얘랑 얘가 지워져서 6n 마이너스 7이 나와요. 즉 AN은 A1은 마이너스 1이고 AN은 6n 마이너스 7이다. 언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AN을 쓸 때. 다만 여기서는 n에 1을 대입하면 얘랑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기다 1 대입하면 n에 1 대입하면 그래서 그냥 합쳐서 AN은 6n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쓰셔도 여기서는 상관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n에 1 대입한 값이 A1과 같기 때문에 한 번에 써도 상관없다. 자, 그러면 이 6n 마이너스 7이 50보다 작아지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등식 풀어주시면 돼요. 6n이 57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이 얘기는 n이 6분의 57보다 작다는 거잖아요. 6분의 57은 9.5예요. 9.5. 그러면은 9.5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 구하면 되는 거예요. n은 9.5보다 작고 n은 자연수죠. 자연수이므로 몇 개? 9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9개. 9.5니까 9개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7번의 답은 9개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8번 문제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항까지 풀고 8번 문항은 다음 영상에서 풀겠습니다.